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홍구공원 매헌 윤봉길의 이 기념관을 가서 둘러보는 걸로. 지금은 루신공원입니다. 옛날엔 홍구공원이었었고, 루신공원 안에 들어가면 루신공원 자체는 뭐 무료로 입장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별도로 이렇게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 전시관이라고 돼 있고 간결한 철문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요걸 매원이라고 합니다. 매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2층짜리 전각이 있는데 매헌입니다. 매헌은 윤봉길의 호입니다. 그래서 전각의 이름도 매헌, 윤봉길의 호도 매헌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기에는 매화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또 좀 약간 민망하지만 제가 또 등장을 했네요. 1년 반 전인가? 제가 우리 집에 큰아들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 아들 둘한테 제가 여기 답사 여행을 가는데 빈말 삼아 따라오려면 따라오든가 밥은 사주겠다. 덜렁 따라와서 같이 윤봉길을 찾아갔었던 그때 남겨놓은 셀카 기념사진입니다. 위에 보시겠지만 2월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매화꽃이 핍니다. 매원의 매헌을 찾아가고. 자, 여기에 그 윤봉길의 그 일생이 잘 요약해서 전시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 중에 몇 개를 좀 들여다보고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부출과 생불환이라는 글을 남기고 망명길을 떠나다. 장부가 집을 한번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저거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간 망명길이니까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노라라는 글을 남기고 떠난 거죠. 1930년에 떠났습니다. 부모님과 부인, 큰아들을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 망명길로 나섰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3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도착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때로는 야채 장수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기다렸다. 자, 한인애국단을 김구를 임시정부에 찾아가서 김구를 만났고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구공원의 폭탄 투척을 기획했을 때 그 일을 자기가 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김구도 그 임무를 윤봉길에게 할당했습니다. 그때 폭탄을 들고 가입 선서문을 놓고 지금 기념사진입니다.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있죠? 한인애국단의 일원으로 홍구공원의 의거를 자원하다. 같은 사진이 가운데 있고 태극기 앞에서 김구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폭탄을 던지는 당일의 기념식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념식 1부는 일제 침략군들의 열병식이었고 이제 2부 행사로서 이제 축하 의례를 갔는데 이때 단상 위에 모두 7명이 사진으로 보면 6명처럼 보이는데 7명이 모두 자리를 했다. 일본 군부와 정관계 요인 7명이 자리를 했고 일본 국가의 마지막 소절을 부를 무렵 윤봉길은 수통 모양으로 만들어진 폭탄을 중앙에 단상으로 던졌다. 이 폭탄은 오전 11시 50분 정확하게 단상이 중앙에 떨어져 폭발했다. 아주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는 순간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약 1만여 명 이상의 군중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반원을 그려서 어쨌든 경계선을 만들고 있었네요. 단상 위에 요인 7명이 있었고 뒤에는 일본군 약 1만 명 이상이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군중 속에 있다가 뛰어나가서 약 5m 거리에서 투척을 한 거군요. 윤봉길은 폭탄을 던졌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숨을 던진 셈이죠. 자기 목숨.
자, 이 사건이 터지자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여기 동아일보입니다. 상해 축하식장에서 조선 청년이 폭탄 투척. 동아일보도 상해 축하식장에 일 청년이 돌연 투탄, 폭탄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 거죠. 이때 이 폭탄을 던져서 어떤 결과가 났는가, 일단 죽고 사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공원에서 폭탄은 정말 정확히 면상에서 아주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뒤에, 여기는 한 달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상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입니다. 이쪽에 이제 액군운이 되는데 실명했습니다. 해군 사령관 노무로 요시사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주중 총영사, 일본 총영사죠. 무라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잃은 제9사단장 우에다 겐기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관계 요인이 아주 제대로 폭탄을 맞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윤봉길이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건 일본 신문입니다. 상해의 폭탄 변사, 일본 신문입니다. 요 아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체포돼서 가는 그런 사진이 있고, 위에는 단상에 폭탄 터진 직후의 어떤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있는 윤봉길입니다. 아주 입을 굳게 닫고 있고, 아주 단단하게 뭉쳐진 어떤 결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남긴 일종의 유언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넣어라. 서울에도 매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양재동 서울숲 안에 있죠. 매헌 기념관, 이 가운데 있는 현판입니다. 매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폭탄 의거 자체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 전 세계에, 국내에, 중국에, 일본에 또는 이 서구 열강에게 조선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이 비록 일본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녹록한 굽히고 사는 고분고분하거나 또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확고한 어떤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결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존재를 알린다는 게 굉장한 거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장개석의 말로 하면 중화민국 큰 군대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윤봉길 혼자 1인이 이걸 해냈다. 이후에 중화민국,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중화민국이 그 조선인의 이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임시정부만은 아닙니다. 두 갈래였는데, 하나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 조선 의열단과 그 이후에 민족혁명당 이렇게 쭉 이어지고 나중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중화민국이 조선인을 지원한 것은 창구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김원봉, 하나는 김구의 임시정부입니다. 김구의 임시정부에 그 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윤봉길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빈사 상태에 빠져있던 임시정부를 구해낸 것은 윤봉길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의거가 성공하고 그게 중화민국의 지원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일단 임시정부는 전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구도 피신했습니다.
김구가 피신한 곳 가운데 여러 군데로 이렇게 숨어 다니고 했지만 피신한 곳 가운데 그 장해에서 멀지 않은 항주 간 길에 있습니다. 짜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짜싱 시내에 메이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이완지인데 메이완가입니다. 길이란 뜻이죠. 그리고 시내 말고 짜싱 남쪽에 남북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 놀이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 제청별장이라고 있는데 이 두 곳이 현재 김구 피난처라고 아예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김구 피난처는 이제 요 다음번에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윤봉길의 생애사적 전시관을 일별하는 걸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15분 정도에 끊어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1분이나 됐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저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